네, 막대 그래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어떤 카테고리 변수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카테고리 변수의 value count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value count를 계산을 하시면 value들과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가 인덱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로 막대 그래프는요. 세로 막대 그래프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X축에다가 인덱스를 넣으시면 되고요. values를 Y축에다가 넣으셔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막대 그래프 X축은 value count의 인덱스 값, 그 다음에 height, 높이는 value count의 value 값, 그리고 width를 조절하시면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시고요. 막대 그래프에서 요 가로 길이를 width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를 height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세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어디의 길이가 바뀌는 거냐면 height의 길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height의 value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x축이죠. 그래서 x축에다가 인덱스를 주시면 막대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고요. 두 개의 막대는 동일한 가로기 위드스를 갖죠. 그래서 위드스는 동일한 숫자를 주시는 거예요. 가로막대 그래프는요. 가로막대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보시면 이쪽이 y축이고요. 이쪽이 x축이에요. 그러면 인덱스가 들어가야 될 변수의 이름은 y가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막대의 width, 막대의 heigh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막대의 width, 막대의 height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가로에서는 무엇의 길이가 값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냐면 width가 값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width에다가 value를 주시면 되고요. 하이트는 두 개의 막대가 동일한 크기를 갖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 그래프가 나오겠죠. 가로막대 그래프는 바가 아니라 바 H, horizontal이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남성, 여성 그리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이즈의 빈도수를 세로 막대 그래프, 가로 막대 그래프 두 가지로 그리시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결과만 먼저 결과만 간략하게 보면 세로 막대 그래프인 경우에는 뭐 요런 모습의 막대가 나오면 될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은 한 명씩 사, 두 명씩 사, 세 명씩 사, 네 명씩 사 이런 식으로 찍히면 될 거고요. 가로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뭐 여기가 1이겠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 그래프 여기서 막대, 여기서 막대, 여기서 막대, 막대 이런 식으로 막대들이 나오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 하신 분도 계시겠죠. 네. 자, 문제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4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피겨 하나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최종 결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피겨가 있고요. 피겨가 있고 이 피겨가 로우가 2개로 나눠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도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덱스가 있겠죠. 여기가 로우 인덱스 0번, 로우 인덱스 1번이고요. 여기가 컬럼 인덱스 0번, 여기가 컬럼 인덱스 1번이에요. 각각 서브 플롯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죠. 여기 서브 플롯에 첫 번째는 성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막대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흡연 여부. 흡연 여부가 yes하고 no가 있었죠.
전부 다 세로 막대만 그리시면 돼요. 흡연 yes, 흡연 no 이렇게 해서 막대가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일. 요일은 목, 금, 토, 일 이렇게 4개가 있었죠. 그래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막대가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시간. 시간이 런치하고 디너 있었죠. 그래서 런치, 디너. 이런 모습의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타입플러스를 직접 이용할 수는 없겠죠. 타입플러스는 직접 이용할 때는 피겨 안에 서브플롯 한 개만 있을 테니까 이거는 직접 우리가 서브플롯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브플롯에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저희가 산점도 그래프랑 선그래프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경우에 산점도 그래프를 이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전 중에 그렸던 그래프들 어떻게 쉽게 그릴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다루지 못했던 그래프들과 그리고 C본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예쁘게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네. 사이즈가 변수의 이름인데 이게 사이즈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붙여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컬러를 선택하는 방법이 쓰고 점을 찍는 게 타이핑하는 게 편하고 시각적으로 좋은데 그게 저렇게 사이즈, 카운트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안에 함수 이름이 사이즈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까 점을 찍었어요. 그럼 항상 찍는 네,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팁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별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별을 쭉 선택할 수가 있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그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대괄호를 사용하고 따옴표를 쓴 다음에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전달해도 똑같은 결과를 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점 사이즈를 쓸 수가 있을까요? 볼게요. 얘가 뭔지. 1708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708 시리즈가 아니죠. 숫자 하나죠.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 중에 하나예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면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70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tips.shape을 보면 로우가 244, 컬럼이 7이죠. 244 곱하기 7. 1708개. 원소의 개수. 원소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를 곱해서 그 안에 셀이 몇 개가 있느냐 그거를 나타내주는 그 속성 이름이 사이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점을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를 사용할 때 점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컬럼 이름도 저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경우가 언제냐? 변수 이름에 어긋날 때 파이썬의 키워드, 클래스라든가 if라든가 for라든가 파이썬의 키워드랑 겹칠 때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하고 똑같을 때 이럴 때는 못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이즈는 어떻게만 해야 될까요? 사이즈는 반드시 이렇게 하고 따옴표 쓴 다음에 컬럼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얘가 시리즈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의 다른 속성이나 메서드 이름인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은 항상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항상 이렇게 쓰는 걸로 연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저는 섞어 쓰는데 이렇게 요렇게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섞어 쓰죠. 대괄호를 쓰기도 하고 점을 쓰기도 하고 섞어 쓰기도 하는데 이 방법의 단점이 아까처럼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좀 힌트도 좀 드렸고요.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린 문제들은 제가 드린 여러분들 식사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점심시간 동안에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점심시간 동안에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